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8조에 개정된 사항의 반영에 따라서 앞으로 영향평가를 하시는 모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외에 요약본도 작성하셔야 되고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좀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수행자라면 앞으로 또 요약본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작성해야 되고 공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떤 부분을 작성하는지, 또 요약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약본 작성 시 몇 가지 고려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향평가서 요약본은 좀 충실히 작성을 하되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요약본에 작성이 돼 있다면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요약본을 공개할 때 공개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본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 부분들은 제외하고 요약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요약본은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지 여부는 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꼭 살펴보시고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약본은 언제 공개하느냐, 공개 시점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제출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요약본을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향평가서 제출 이후에 지체 없이 요약본 공개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개인정보 파일 운영 또는 변경 시점까지 영향평가 요약본을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시스템 구축 단계의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기반으로 설계 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평가를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아직까지 구축되어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실제 구축이 되고 서비스가 운영되는 그 시점에 영향평가 요약본을 공개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공개 시점을 잘 고민하시고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본 공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영향평가를 수행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또는 정보 공개 창구를 통해서 영향평가 요약본을 공개할 부분으로 많이 가이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위원회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 요약본은 해당 공공기관에서도 공개되지만 보호위원회 privacy.go.kr에서도 공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약본을 작성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제외하고 요약본을 작성할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약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요약본은 한 7가지 구성이 되어서 작성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대상 시스템 개요 부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영향평가 기준에 대해서 변경 내용이라든지 변경된 사유 등등에 대해서 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평가 기준에 따른 침해 요인 분석,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섯 번째로는 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조치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최종 요약해서 어떤 총평 형태로 작성하도록 한 7가지로 구성이 돼서 요약본을 작성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양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분할을 했는데요. 보시면 공공기관명 작성하시면 되고, 영향평가를 수행했던 평가기관명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수행기간 작성하시면 되고, 영향평가를 수행한 예산, 영향평가를 뭐 1,000만원 미만으로 했는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사이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건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건지,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에서 영향평가 수행한 건지, 아니면 1억 이상으로 영향평가 수행한 건지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한 예산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개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시스템명 작성하게끔 되겠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다시 말하면 시스템 구축하는 시스템이라면 구축 일정 작성하시면 되겠고, 어떤 고도화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고도화하는 일정, 이런 걸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개요 및 목적,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 대한 구축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개요, 또 그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 성격에서는 대상 여부, 추진 주체, 추진 근거, 이 부분 영향평가서 개요랑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예산, 마찬가지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한 예산이 얼마인지 요거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추진 유형은 해당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이 신규 구축 시스템인지, 변경 고도화 시스템인지, 운영에 따른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좀 작성하실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은 신기술 유형, 다시 말해서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에 적용되는 어떤 기술이 뭐 신기술이 있다. 예를 들면 뭐 AI 기술 적용시켰다,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켰다 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그 신기술 내용을 여기다가 좀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주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요 부분에는 운영 체계 변경 내용,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수행할 때 그 의무 대상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5조 제4호를 보시면 영향평가를 수행한 이후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변경한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향평가를 했는데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이 바뀌어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를 추가를 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바뀐 부분, 일부분, 이 부분만 영향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바뀐 부분들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파일 개요 작성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영향평가 수행할 때 다 분석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파일명, 그 다음에 정보 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되는 경우라면 제3자 제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영향평가서 작성하면서 기존에 작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쪽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은 일단은 개인정보 수집부터 개인정보 파기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평가 수행 시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는 분석이 되어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좀 작성하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작성할 때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 요약본을 작성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좀 직관적으로, 결국 이 요약본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요약본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보 주체 입장에서 내 정보가 이렇게 처리되는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좀 간략화해서 좀 작성해 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약본 내에 이 작성하기 곤란하다면 뭐 붙임 자료도 작성해서 붙여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양평가 기준 부분입니다. 크게 작성할 부분들은 평가 기준 변경사항 및 그 사유 작성하는 거랑 주요 평가 기준 내용인데요. 평가 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쪽은 실제 영양평가 항목에 대해서 추가, 변경, 삭제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사유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평가 기준은 이번에 영양평가를 수행하면서 어떤 평가에 중점을 뒀던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공공기관이나 어떤 관련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그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 어떻게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영양평가 수행 시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나 개인정보 신기술, 동향 등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중점 사항으로 도출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도출했고 그 부분의 평가에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내용들도 주요 평가 기준의 요약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평가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양평가 수행할 때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행인지, 부분 이행인지, 미행인지, 해당 없음인지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행 부분,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과정이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어떤 기술적 보호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해서 개인정보 어떤 침해 요인 대비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 내용들도 이 요약본 안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침해 요인 분석 평가이기 때문에 부분 이행과 미행에 대해서 어떤 침해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침해 요소에 대해서 분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조치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좀 간략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으로 주요 위험 요소에 따른 개선 조치 방안 작성할 때는 우리가 영양평가를 수행하면서 부분 이행과 미행으로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조치 방안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안에 따라서 개선 조치가 될 거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작성할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실 거는 위험 요소에 따른 정보 주체 인지 사항. 다시 말해서 영양평가 대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보 주체가 이 위험 요소를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보 주체 입장에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작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양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최종 내용을 기반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영양평가서에는 이제 총평 내용을 일반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평 내용을 기반으로 요약서의 그 요약 내용을 좀 작성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이후로 영양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시라면 이번에 개정된 개인영업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 영양평가 요약본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